네, 두 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C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C 언어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사실은 그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C 언어가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공부하는데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든지 어색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뭐 쉬운 내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각오를 하고 사실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C라는 거는 정말 언어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문장 조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 바로 쓰지 못합니다. 이해는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거는 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요. 이해를 하고 나서 또 익숙해져야지만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차이가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냥 이해하자마자 바로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C 언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뭐든지 간에 이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사실은 선행돼야 돼요. 자, 그런데요. 100% 이해하고 익숙해지려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물론 저도 성격이 좀 그래요. 뭔가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잘 못 넘기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에도 어떠한 한 이론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해를 어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서 설명해주는 이해 방식도 중요하지만 제 나름의 이해가 더해지지 않으면 저는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특히 이제 공대생이고 C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격을 조금 버려두세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요. 뭐 물론 저는 언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 이런 다양한 세계의 언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C 언어로 제가 비추어 봤을 때는요. 100% 이해하지 않아도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 무조건 100% 이해만 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약 한 70에서 80% 이해를 하시면 그걸 그냥 익숙해지도록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익숙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라는 일들이 정말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무조건 책은 이해해야 된다. 물론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익숙하도록 활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직 내가 이거는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활용을 갖다가 열심히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딴 얘기 하나 해볼까요? 그 아이들 보면은요, 그 레고블록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어, 애들 보면 참 익숙하게 잘 많이 만들죠. 막 끼웠다 뺐다 뭐 어쨌든 걔네가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 별것 없지만 어쨌든 참 활용을 잘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레고블록을 이해하고서 그거를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랑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충분히 C라는 언어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다 보면 뒤늦게 이해가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전반적으로 그 C 언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C 언어는요,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수. 예. 여러분들 다 수학 공부 잘 하셨으니까 함수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게 함수죠. 하나의 입력과 그에 따른 출력이 존재하는 것이 함수죠. 예, 뭐 흔히 우리가 봐왔던 함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함수에서의 중요한 것은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출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함수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력과 출력만 있어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특징. 왜 갑자기 함수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함수는 다 아는 거니까 제가 그냥 꺼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출력이 있다. 근데 입력이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공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가공의 결과를 우리는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공의 과정.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력이 2이면 일단 3을 곱하고 2를 더하여 결과로서 8을 내놓죠. 얘의 기능은 뭡니까? 3배하고 더하기 2를 해주는 게 얘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C 언어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C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C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을 함수를 만드는 것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C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만든다. 그럼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를 갖춰야 될까요? 인풋과 아웃풋과 입력과 출력과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C 언어의 함수를 바로 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극강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꾸 본론으로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로 보입니까? 예, 무리가 있죠, 질문이. 얘는 제빵 기사입니다. 빵을 아주 잘 만들어요. 자, 근데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지금 뽑아봤습니다. 물론 저는 빵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 실제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 반죽기. 반죽기. 일단 이름은 제가 정했지만 여러분들도 뭔지 아시겠죠? 그냥 밀가루하고 물 넣으면 알아서 반죽이 되는 그런 반죽 기계라고 제가 하나 명칭을 지었고요. 실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앗간 가면 있는 것 같던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빵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느끼한 크림빵 좋아합니다. 생크림부터 시작해서 버터크림. 하여튼 저는 빵을 먹는 이유가 크림을 먹기 위해서 빵을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크림을 삽입하는 삽입기라고 제가 이름을 또 하나 명칭을 뒀어요. 그 다음에 반죽기, 삽입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빵은 구워야 되니까 오븐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기계를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이름이죠. 반죽기, 삽입기, 오븐이라는 이름을 제가 각각 정해줬습니다. 이상한 얘기 자꾸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게 또 이제 멋지게 결론이 납니다. 자, 제빵 기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반죽기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밀가루하고 물을 넣어요. 즉 밀가루하고 물이 반죽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튀어나올까요? 잘 반죽된 반죽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반죽기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와 물이라는 두 개의 입력을 반죽기에다 넣어주면 반죽이 결과로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죽기의 기능은 뭘까요? 기능은 그냥 반죽한다라고 쓸게요, 제가. 반죽한다. 그러니까 물과 밀가루를 적절히 섞어서 눌러주고 때려주고 다시 넓히고 땡기고 등등의 그 일련의 과정을 반죽한다라고 쓰고 제가 이렇게 중괄호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분해서 볼까요? 요거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 이해 안 가시는 분 없죠? 제가 중괄호 안에다가 이 반죽기의 기능을 나열을 했습니다. 얘가 반죽기예요. 반죽한다. 때리고 땡기고 누르고 그거를 그냥 제가 반죽한다라는 문장으로 쓴 겁니다. 밀가루와 물이 입력. 반죽한다의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반죽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이거 함수입니까? 제가 그냥 비유로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함수, 펑션이다라는 거죠. 전기전자 혹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아니면 시스템과 시그널 등등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회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함수의 어떤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나 모르겠네요. 일단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 시스템도 어떠한 인풋이 있으면 그에 따른 아웃풋을 내놓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자인한 이 시스템은 사실은 함수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의 함수로 빵이 나옵니까? 아니죠. 여기서 제가 밀가루와 물을 넣었는데 그때 나온 반죽을 가지고 또 어디다가 넣어줘야 되냐면 이제 반죽 안에다가 이제 크림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삽입기에다 넣습니다. 삽입기에 넣으면 여기에 이제 크림이
뭐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 결과물은 크림이 들어간 반죽이 나오겠죠. 예, 물론 반죽을 갖다가 사실은 조그맣게 끊어서 넣어줘야 되니까 뭐 끊어주는 기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빵 만들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또 어디다 넣습니까? 오븐에 넣습니다. 예, 크림이 들어간. 그럼 이제 오븐 안에서는 뭘 합니까?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구워진 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뭘 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 A라는 함수를 만들고 B라는 함수를 만들고 C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뭐가 먼저 호출돼야 되는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A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C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좀 어떻게 멋지게 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정말 무지 많이 생각한 거거든요. 계정 이전판에선 제가 이런 예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그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먼저 빨리 이해를 하시면 언어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수, 그리고 그 함수가 묶여서 만들어진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의 시작해서 바로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C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한다라는 건요. 내가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필요한 함수들을 만들고 언제 실행을 할지, 실행되는 어떤 일련의 순서를 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C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결국은 C라는 언어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제빵 시스템만 보더라도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과 상황을 바라볼 때 함수들의 모임으로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C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모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함수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입력이 밀가루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반죽한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죽 결과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반죽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형태를 그대로 따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가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코드로 봤던 코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떤 식으로 써 있었냐면 공간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요. 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얘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예요. 자, 반죽기라는 이름이 있듯이 main이라는 이름이 있어야지 걔를 갖다가 지정해서 우리가 여기서의 실행은 우리가 보통 함수는 호출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부른다, 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출한다, 너 실행을 해라라는 명령을 뜻하는 겁니다. 예,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있죠. 바로 이름의 오른편의 괄호를 열고 닫아서 여기다가 입력에 대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력에 대한 정보. 그러면 이름의 왼편에는 뭐가 오느냐? 여기에는 출력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해놓습니다. 무엇이 출력이다 라는 걸 써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구분해야 되니까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입력에 대한 정보 나열하죠? 출력에 대한 정보 나열하죠? 뭐가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죠? 아니죠. 기능이 있어야 되죠. 이 main이라는 이름 함수 안에서 뭘 할 거냐? 그걸 나열해야 되잖아요. 반죽을 할 거냐? 아니면 뭐 크림을 넣을 거냐? 아니면 열을 가할 거냐? 그 기능을 나열을 해야 됩니다. 함수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기능을 갖다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어디다가 나열을 하냐면, 기능은 짧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줄, 두 줄, 뭐 수십 줄에 걸쳐서 나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 함수 이름 바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중괄호를 쳐주고요. 이 중괄호는 기능의 시작, 기능을 나열하는 그 시작을 갖다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나열하겠다. 그럼 끝이 있어야 되겠죠? 끝은 어떻게 쓸까요? 예, 중괄호로 열었으니까 당연히 중괄호로 닫겠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기능을 갖다가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에 대한 정보도 표현을 하고 출력에 대한 정보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직 이거 사실
이거 이제 난 함수가 뭔지 100%다 이해했다라고 하시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한 30% 이해하셨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함수의 이름, 입력 정보, 출력, 중괄호, 기능. 이 정도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많이 이해를 하신 거니까 더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헬로 월드 들여다보기. 제가 그냥 좀 써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샵 include clude 웬만한 오타는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stdio.h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제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좀 일부러 천천히 쓰는 겁니다. 자, printf 그 다음에 땡땡 hello world 땡땡 세미콜론 있었고 그 다음에 return 제로. 제가 이거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저는 이걸 이해했다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니네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분이 그렇게 꼭 가르치셨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로 대부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이거 일단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라. 샵 include stdio.h 이거 니네들 지금 설명해봤자 모르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지. 나는 그냥 넣으라는 게 지금 내 적성에 안 맞는데. 근데 맞았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냥 넣어줄 수밖에 없는 문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프로그램의 기본 틀이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처음에 배울 때. 자, 중괄호로 시작을 해서 중괄호로 끝나고 int main void 무조건 일단 써줘라. 그리고 이것이 실제 함수의 기능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미 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함수의 이름이죠. 이건 뭡니까? 입력의 어떠한 형태를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겠죠. void라는 선언이 뭔지는 모르지만 앞에서 제가 그 반죽기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름의 오른편에 뭐가 온다? 입력에 대한 정보가 온다. 그 다음에 이름의 왼편에 뭐가 온다? 출력에 대한 정보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가 뭔진 모르지만 이름은 main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int형이고 출력에 대한 정보는 출력과 관련된 건 int이고 입력과 관련된 건 void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이 main이라는 함수의 기능, 실질적인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가 그 챕터 1에서 무작정 입력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그 소스 코드에 어떤 전체적인 좀 윤곽이 좀 들어오시나요?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들이 무엇인지 보이드는 무엇이고 인트는 무엇이고 이 안에 있는 printf라는 건 뭐고 return은 뭐고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100%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만큼만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약간 코가 지금 막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 강의를 듣기에 목소리가 불편하실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 번째 챕터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좀 많이 회복된 상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기본 단위는 함수이다. 제가 빵 만드는 걸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책에도 없는 예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죠. 자, 함수의 기본 특성은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C 언어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함수의 형태입니다. 이 기계죠.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력, 무엇인가가 들어오면은 어떤 기능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가공이 되고 그 결과가 출력되는 그 형태가 바로 함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함수가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간단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럼 함수를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들어진 함수,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썼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함수의 definition,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는 저 함수의 정의는 이러면은 말 그대로 함수, 정의된 함수, 만들어진 함수다라는 뜻이죠. 예, 만들어진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런 함수를 가리켜 함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함수를 갖다가 나는 실행을 시켜야 되죠. 근데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출한다는 것은 잘 정의된 이미 만들어진 함수의 실행을 명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수의 실행을 명령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죠.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실행을 명령할 때 우리는 뭘 넣어야 됩니까? 입력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입력을 가공하는 것이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달되는 입력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입력을 인자라고 해요. 아까 전에 제빵기에다가 반죽기에다가 밀가루하고 물을 넣었었죠. 바로 밀가루가 첫 번째 인자가 되는 거고 물이 두 번째 인자가 되는 겁니다. 물과 밀가루를 갖다가 넣으면서 반죽기의 가동을 명령을 하는 걸 가리켜 우리는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호출의 결과로 반죽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함수의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출력을 가리켜 또 여기다가는 안 썼지만 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출력을 가리켜 그냥 출력이라고도 하지만 반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반환. 자, 따라서 인자가 전달이 되면서 함수가 호출이 되면 어떠한 일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로 무엇인가가 반환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이지 뭔가를 지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함수의 정의 그럼 만들어진 함수, 함수의 호출, 만들어진 함수의 실행을 명령하는 것, 인자의 전달. 그러면 만들어진 함수의 실행을 명령할 때 무언가 밀가루와 물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의 전달이다. 이 정도로만 그냥 용어 정리하고 제가 이제부터 편하게 정의나 호출이나 인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는 언어는 함수에서 시작해서 함수에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소스 파일 hello.c에서의 함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딱 보세요. 함수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함수죠. 예, 이게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게 전달 인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출력, 반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 그 main이라는 함수가 하는 기능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다. 라는 어떤 지리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게 함수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직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호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함수만 똘그러니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돼요. 얘가 정말로 실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함수는 우리가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많은 함수를 만들어가면서 함수의 실행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이 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어디선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는요. 내가 호출을 명령하지 않아도 실행을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즉 내가 아무거나 그냥 함수 딱 만들면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름 바꾸잖아요. 그럼 실행 안 됩니다. 어떻게 약속이 돼 있냐면 무조건 너는 프로그램에서 C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실행을 할 때에 무조건 맨 처음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하면서 호출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이요. main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빌드를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그에 따른 이제 경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예제에도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main이라는 함수가 제일 먼저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함수의 기능은 중괄호 안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main이라는 이름, 출력 형태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입력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이어서 바로 그 함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갖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다른 게 이렇게 삽입되면 안 됩니다. 바로 중괄호 치고서 그 안에 이 영역을 가리켜 이제 함수의 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함수의 몸체에다가 함수의 기능을 갖다가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지금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있죠? 메인 함수 내. 두 번째 문장 있죠? 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함수 내에서 하고픈 일을 나는 시간의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문장을 나열을 해놓으면 그 문장 나열된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제일 먼저 실행이 되었던 건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행이 됐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표시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 함수의 이름. 구분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입력 형태. 어떠한 형태로 입력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형태로 출력이 이루어진다. 나열해 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출력 형태를 그냥 출력 형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반환형, 반환 형태, 반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력과 출력이라는 표현은 제가 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출력이 인트이니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리고, 메인 함수는 입력이 보이드이고 출력이 인트이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메인 함수는 입력이 보이드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반환되는 것이 인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아직 02-1에 대한 강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가 다 돼 가면은 일단 강의를 좀 한 차례 끊고서 이어서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세미콜론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